각각의 너무나 개성이 뚜렷하고 능력도 너무나 출중하고. 면담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그만 나대자. 영원이가 회사 그만둔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도 남들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영훈은 대한민국의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나 집에 어떻게 오지? 오늘 로또 행사가 되게 크게 열리는 날인데 이런 것도 있어. 이따 찍어봐야겠다. 평소에는 15분의 참관인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려 5배가 더 많은 처음 이제 교육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나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런 경험이 일천했어요. 처음엔 정말 신났거든요. 근데 갈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프로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프로 레벨에 들어온 느낌? 네, 7월 셋째 주 뜨거운 사람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영은 아나운서 신입 당시에 이제 부담임이었죠. 부담임이었죠. 제가 첫 인상 어땠나요, 영은 씨?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들어오는데 환해지는 느낌?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본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그렇죠. 기억에도. 프레시한 느낌. 지나가는 이제 청소년들 깔깔대는 거 보면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흐뭇해지거든요. 회사원들을 계속 보아보다가 대학생 같고 맑고 막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 그냥 마음이 흐뭇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이다. 또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너무 일찍 상처받고 고통받다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도 어떤 경력 없이 와서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를 잘 아니까. 소위 털렸죠. 털리고 나서 우리 방에 있는 모 선배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저는 너무 빨리 합격한 것 같아요.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든 커뮤니티가 이영훈이 누군데? 제가 누군데 거길 들어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무조건 실수는 하면 안 되겠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과 책임감에 엄청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죠. 몇 달 전 나갔었던 신입사원 공채 인터뷰에서 영은 씨의 인터뷰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인상적이에요. 멘트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곳이다.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통찰이잖아요. 그 통찰을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통쾌하게 풀어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통쾌하다. 저는 영은이가 이제 내공이 많이 쌓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내가 알던 그 대학생의 영은이가 아니네 이런 생각도 했고 이제 산전수전 다 됐고. 그래서 이영훈의 인생을 보자면 초반에 반짝 빛났다가 거의 한 몇 년을 힘들어한달까 이런 느낌을 좀 멀리서 받았거든요. 각각의 너무나 개성이 뚜렷하고 각각의 능력도 너무나 출중하고,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럼 그 몇 년은? 조바심이 많이 났어요. 제 동기들, 비슷한 연차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반짝이는 별 같은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우주의 먼지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일단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해보자. 저는 또 워낙에 성격이 막 적극적이질 않고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도 남들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난 또 왜 이럴까? 난 뭐가 문제지? 저는 농담이 아니라 회사 오는 게 하루하루 지옥 같았어요. 내 옆에 있는 3명의 동기들이 당시 제가 보기에는 다들 손석희 선배야. 정말 회사 오기 싫었고 그래서 아마 제 몸이 망가지고 정말 수술해서 한 달 동안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제 기억에는 초반에 너무 어릴 때 무서워서 사무실에 그냥 혼자 어쩔 수 이러면 퇴근도 시켜주고 이런 미담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집에 좀 가고 싶은데 사무실에 몇 명 안 남아 있었어요. 얘는 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 있지? 영훈아 뭐 일이 있어? 일은 별로 없대요. 가자. 그래서 그때 승훈 씨가 공부하러 떠났던 시기에 영은 씨가 오승훈이 없어서 사무실 생활이 좀 어렵다. 아닌데 내가 볼 땐 내가 알기로는 이루 선배랑 잘 놀았던데? 많이 외로웠죠. 내가 또 오랜만에 뉴스 하는 일을 찍게 됐다고? 괜찮네. 오늘 무슨 녹화하죠? 나를 살리는 이글씨 하는 날입니다. 저 돼요. 어이구 지금 좋습니다. 이거. 아주 옷 매무새를 평소에 잘 다듬는 편이세요. 신입 때 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좀 신경을 씁니다. 네.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일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 그냥 막 살아요. 항상 제 베이스는 그거예요. 이 방송은 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내가 맨 앞에 나가서 끌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 가서 실수를 하면은 그 뒤에 도와준 사람
사람들의 고생이 다 헛수고가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사실 제작진 믿고 가면 되잖아요. 제 자신을 못 믿는 게 더 큰 거죠. K 장녀야. 방송인으로서 내 능력은 또 키워나가야 되고 내 자기개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수지 언니 작사, 정윤 오빠 피아노, 휘준 오빠 편집 다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부러운 사람들, 소영한 선배님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집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진짜 누워만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욕망하나 봐요. 저는 그만 좀 벌리고 싶거든요. 그럼 안 벌리면 돼, 영화. 그 불안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진짜 중용이 어려운 거야. 뉴스 하나니 하고 있어요. 아나운서가 뉴스 하러 와요. 나도 하나 해야 될 때 개그 안 하니 이래. 오늘 꿈을 꿨는데 영원이가 회사 그만둔다고 저요? 일기를 써놨어. 회사 그만둔다고 하는 꿈을 내가 꿨어. 어머머머머.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일은 어떠신가요? 부담이 이제 됐는데 영원이가 진행을 다 하더라고. 아닙니다. 선배님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려고 찍는 건 아니잖아. 아, 제 칭찬 좀 해달라고. 칭찬. 야구장 다닌 지 벌써 이제 2번째 시즌인데 경기 시작 전 1시간을 방송으로 때운 적도 있고 경기에 들어가서 비가 쏟아져서 1시간 넘게 때운 적 있고 그거를 다 잘 메웠다. 아유, 선배님께서 다 해주신 덕분에. 최고의 리포팅을 최고. 보여줬다. 모든 방송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소영은이 들어오고 나서 시작된 2차 고민은 나는 스포츠 뉴스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른 방송 경력이 너무 더 부족한 거예요, 제가. 경기 시작 23분 만에 퇴장을 당한 근데 그 스포츠 뉴스 덕분에 또 제가 다른 방송을 할 때도 자신감을 좀 갖게 될 수 그것도 있었던 있죠. 게 있거든요. 너무 직진만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감사히도 잘 내려오고. 그때 오늘 아침 데이터랑 그거랑 바꾸면서 네네. 그걸 제가 제안하지 않았었나요? 아유, 맞습니다. 영은 씨 연차 정도에 선배님은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소위 말해 제가 숨기고 있는 발톱이 있다면 그걸 한번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욕심, 내 진심,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착한 사람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착하게까지 안 하면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냥 발톱을 안 드러내는 거지. 내가 꼭 착한 사람은 아닌데 자신이 없으니까. 제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슬픈 얘기예요, 사실. 맞아. 그게 슬픈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이제는 뭘 해도 난 할 수 있다라는 단계도 도달했나요? 60~70%까지는 온 것 같아요. 신입 때는 저 결혼식 사회 보는 것도 막 떨면서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누가 나한테 제발 부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늘 바쁜 날.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축하해, 정이야. 너도 가는구나. 근데 지금은 아휴, 오늘은 그런 날이야. 그래. 안 그러면 되지, 다음번에. 그럼 왜 그랬는지 다시 보고 공부하면 되지.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제가 영훈 씨 공식 팀장이니까 면담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그만 나대자. 이제 나댈 자격이 있다. 이제 카메라가 돌아갈 때 너 마음껏 해도 될 것 같다. 제 나름대로 나대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여기 너무 나대는 사람이 많아. 아무리 나대도 저희 가족들한테도 고민 얘기 안 하고 가까운 친구한테도 잘 안 하고 저 혼자 앉은 스타일이에요. 대화를 할 때도 본인 얘기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영환이한테도 내가 질문을 던지면 영환이한테 계속 얘기를 해. 이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이렇다고 생각했던 내 고민이 이렇게 확 커지는 느낌이니까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난번에 연경 선배 저랑 너무 반대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때. 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또 저는 또 저의 그 주관에 있어서 당연히 듣긴 하죠. 상고는 하지만 그래서 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네. 않으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점은 뭐였어요? 아무한테도 본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은 단단한 그 면이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무너질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연경 선배는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단단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퇴근합니다. 안녕.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아나운서 인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고 좀 자연스러운 시청자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가치예요. 아, 그래요? 저는 후배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딱딱해 보이고 기계적인 게 저는 정말 싫어요. 그렇죠. 그게 영원 씨가 저랑 좀 기계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부러워요.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고 나만의 장점이 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다른 장점들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한 그런 기대와 욕심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은이를 이렇게 보아오면서 그 단단한 모습, 좀 내공이라고 아까 표현한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스스로 이제 속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왔고 힘든 시기도 겪었고
느껴봤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도 많이 느껴봤고 이런 시기를 거친 사람이 있고 안 거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은이는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고민 많이 한 것만으로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큼 고민한 사람이 없어. 내가 이만큼까지 고민했는데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쏟아낸 사람이 이 방에 또 있을까? 그것 자체로 자신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훈이는 완전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확신까지 드나요 지금? 이 영훈은 대한민국의 그때 정현 오빠가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기억나요. 먼 동기지만 또 동기라고 나름. 언덕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말이 진짜 많아요. 정말 헤비토커예요. 영환이보다 많을걸요? 영은이보다 많아요, 진짜. 말 한마디를 딱 던지면은 혼자서 뭐 30분, 1시간을 떠들 수 있는 사람이 김정현이에요. 절대 먼저 하진 않잖아요. 네. 절대 먼저 하지. 방송도 그냥 그렇게 둘이 수다를 떨듯이 긴장을 하게 되고. 풀어줬구나. 네, 정현 오빠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걸요? 그냥 자기 얘기를 그냥 했으니까. 우리 나중에 담임 부담임 해가지고 모임을 한번 한번 해야겠네. 점검을 한번. 점검 한번. 정현이 말 많이 하고. 정현이 좀 그만하라고 하고